있다. 즉 체력이 좋다라는 부분을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카디악 아웃풋을 구성하는 거는 이제 허트레이트, 그다음에 스트로크 볼륨이겠죠. 그죠? 그럼 운동 중에 자, 허트레이트가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허트레이트 하면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는 부교감 신경이에요. 부교감 신경이고 하나는 교감 신경이겠죠. 그죠? 자, 이 부교감 신경 같은 경우에는 자, 벨그러스 너브라고 그래서 이건 미주신경이 미주신경. 자, 미주신경을 통해서 이제 뻗어 있는 게 이제 부교감 신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자, 이 부교감 신경에 자, 가지가 두 개 있어요. 자, 브랜치가 두 개 있는데 자, 우측 브랜치는 자, SA 노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SA 노드. 그다음에 자, 왼쪽 브랜치 같은 경우는 AV 노드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어제도 제가 심장의 정기적 활동성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자, 미주신경, 그러니까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 말단이 각각 SA 노드와 AV 노드에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부교감신경계가 작용을 하게 되면은요, 자, 얘는 어떻게 하냐? SA 노드와 AV 노드에서 만들어내는 페이스메이커 전이, 그죠? 자, 조율기 전이, 자, 페이스메이커 전이를 억제합니다. 자, 억제하면 어떻게 될까? 자, 허트레이트가 느려지겠죠. 그죠? 어제 이제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SA 노드에서 조율기 전이를 1분당 몇 번을 만드냐. 자, 이게 바로 그 심박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그 SA 노드를 억제하기 때문에 자, 페이스메이커 전이를 만드는 횟수가 줄어들게 돼요. 그럼 당연히 심박수도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부교감신경계의 활성화보다는 교감신경계의 활성화가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뭐라고 하냐? 자, 카디악 악셀레이터 너브예요. 즉, 심장에 가속화를 시키는 너브, 심박수를 높여주는 그런 신경이라고 보시면 마찬가지로 우측까지는 SA 노드와 연결되어 있고요. 좌측까지는 AV 노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감신경계가 운동 중에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SA 노드와 AV 노드를 자극하게 돼요. 자, 자극하면 어떻게 될까? 허트레이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이미 자, 운동을 하면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거고, 결국 그런 활성화된 교감신경계에 의해서 운동 중에 심박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낮은 레스팅 허트레이트, 안정 시에 낮은 허트레이트, 심박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교감신경계의 톤보다는 부교감신경계의 톤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부교감신경계의 톤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꾸준하게 했다. 자, 지금 우리 이 전의 결과 보면요. 운동을 한 사람이 허트레이트가 낮아요. 안정시 허트레이트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그렇죠? 지금 눈에 띄게 명확하게 났습니다. 자, 이 이유가 뭐다? 결국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은 부교감신경계의 톤이 안정시에도 높다. 자, 그러다 보니까 허트레이트가 낮아졌다. 낮아져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허트레이트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은, 자, 운동 초기에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바까지. 자, 우리가 보통 안정시 심박수가 60에서 80박이잖아요. 60에서 80박인데 운동을 시작해서 100박 정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요. 주로 왜 올라가냐라고 하면은 바로 부교감신경계 활성화가 좀 억제가 돼요. 부교감신경계 활성화가 억제가 됩니다. 자, 그 이후에는 교감신경계 활성화가 증가되기 때문에 허트레이트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자, 부교감신경계 자, 교감신경계이잖아요. 자, 뭐냐면은 자, 얘네가 우리 몸을 전반적으로 조절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 바뀌어요. 기울이. 얘네 부교감신경계보다 우세할 때는 뭔가 우리 몸에 흥분되는 그런 결과를 이제 초래하게 되는 거고, 자, 부교감신경계가 교감신경계보다 좀 우세하다, 비율이 좀 우세하다, 라고 하면은 뭔가 우리 인체가 좀 억제되는 그런 기전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뇌가 있고요. 그죠? 여기 시상하부가 있어요. 시상하부. 아래 부분 시상하부가 있고요. 요 밑에 보면 연수라고 있습니다. 연수. 자, 연수에 뭐가 있냐면은 카디악 센터가 있어요. 카디악 센터. 자, 카디악 센터라고 하는 거는 자, 심장의 활동성 자체를 조절하는 그런 중추신경이 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카디악 센터에서 자, 이제 뭐가 나오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연수의 메듈라에서 그러니까 연수 그러니까 메듈라가 연수의 연수. 자, 이렇게 자, 부교감 신경계가 뻗어져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스파이널 코드. 스파이럴 코드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교감 신경계가 뻗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지가 이렇게 두 개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자, 이게 우측가지고 좌측가지입니다. 이게 각 동방결절과 그다음에 방실결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자, 부교감 신경계를 보면 여기 두 개만 볼게요. 자, 우측까지 이렇게 자, 동방결절, 그다음에 좌측까지는 방실결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운동을 하면은 주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동방결절에서 페이스메이커 전이를 만드는 횟수, 자, 이거를 증가시킨다, 감소시킨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됐을 때. 자, 어떻게 한다? 그렇지, 증가시킨다는 거죠. 자, 그리고 특이하게, 여러분들 특이하게,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은, 지금 부교감신경계는 여러분들, 부교감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이런 심실에 연결되어 있지 않죠, 잘. 그죠? 침실의 가지를 형성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 교감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지금 자, 심실 중격이라든지 심실의 근육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심박수를 올리거나 내리는 데 있어서는 동방결절을 억제하거나 활성화시키면 돼요. 그런데 자, 근육에 이렇게 교감신경계 말단들이 연결돼 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 운동할 때 여러분들 운동할 때 자, 1의 박출량 증가해야 됩니까? 감소해야 됩니까? 운동을 할 때. 1의 박출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렇지. 증가해야겠지. 그지? 좋아요. 증가해야 돼요. 근데 얘네가 어떻게 증가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바로 교감신경 말단에서 노에피네프린을 분비하기 때문에 걔네가 심실의 수축력을 증가시켜요. 심실의 수축력.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골격근을 흥분시켜서 수축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었어요. 그죠? 즉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 수축력이 증가한다. 이 골격근은 상당히 명확하죠. 자, 심장 같은 경우에는요. 교감신경 말단에서 분비하는 노에피네프린 내지는 노아드레날린 같은 용어입니다. 노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심장의 수축력이 증가해요. 자, 그러면서 자, 운동 중에 1의 박출량이 증가하게 되고 또 심박수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제가 교감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자, 노에피네프린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노르에피네프린, 내지 노아드레날린. 자, 부교감신경은 우리 심장의 활동성을 억제하는 거잖아. 자, 부교감신경계에서 분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뭘까요? 부교감신경계에서 분비하는 신경 전달 물질 뭘까? 뭘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뭐냐 하면은 자, 우리 골격근에서 세로토닌까지 나왔어요. 세로토닌이 아니에요. 자, 시냅스라고 하는 건 용성아. 신경과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게 시냅스야. 어, 신경 전달 물질이 아니라. 자, 그리고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뉴런은 세로토너직 뉴런이라고 따로 있어요. 근데 교감신경계는 세로토너직 뉴런이 아니라 어, 얘네들은 에피네프린 분비하는 카테콜라민성 뉴런입니다.
자, 그럼 뭐냐 하면은 우리 골격근에서 아세틸콜린이 흥분을 시켰죠. 그죠? 자, 심장에서는 부교감 신경, 말단에서 나오는 물질이 아세틸콜린이에요. 똑같은 아세틸콜린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응은 정반대죠. 자, 그건 왜 그렇다? 수용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수용체가. 우리 골격근에 있는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니코틴 수용체예요. 왜 이름이 니코틴이냐면은 우리 담배 속에 있는 니코틴, 그 니코틴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니코틴 수용체라고 부르고요. 자, 심장이나 혈관에 있는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무스카린 수용체예요. 무스카린 수용체. 자, 그래서 수용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 작용 자체가 정반대로 나오는 겁니다. 골격근과 심장 같은 경우에는. 자, 어찌됐든 부교감 신경계가 동방결절 내지는 자, 방실결절에서 그들의 활동성을 줄이는 데 있어서 억제하는 데 있어서 자, 어떻게 억제한다? 아세틸콜린을 분비함으로써 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교감신경계에서는 노에피네프린을 분비하면서 심장을 활성화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트로크 볼륨, 1의 박출량, 1의 박출량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자, 1의 박출량에 자, 조절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 요인들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자, EDV예요. EDV. 자, 여러분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 And diastolic volume. 자,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말로. And diastolic volume. 자, 이거는 심실의 이완기 말 혈액량이에요. 심실. 자, 적어드릴게요. 심실 이완기 말 혈액량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되게 간단한 이론이에요. 심실이 이완됐을 때 혈액을 많이 갖고 있었다. 어, 많은 양의 혈액이 심실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만큼 나가는 양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심실에 들어온 혈액량이 별로 없어. 그러면 당연히 1의 박출량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심실이 자, 완전히 이완됐을 때, 이완이 마무리됐을 때, 자, 그 안에 얼마큼의 혈액을 갖고 있냐. 이거에 따라서 1의 박출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운동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운동하면 정맥을 통해서 오심방, 오심실로 들어오는 혈액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운동을 할 때.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치? 어, 자, 그러면 당연히 우심방, 우심실로 들어오는 혈액량이 많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좌심방, 좌심실로도 많은 양의 혈액이 온다는 얘기야. 자, 그럼 운동 중에 스트로크 볼륨은 그렇게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좀 이따가 우심방, 우심실로 들어오는 혈액량이 왜 증가하는지에 대해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거 용어 얘기 안 했구나. 프리로드. 자, EDV를 프리로드라 그래요. 프리로드. 자, 로드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회 박출량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이 뭐냐면은 평균 동맥 혈압이에요. 평균 동맥 혈압. 자, 평균 동맥 혈압이 자, 낮으면 낮을수록 사실 평균 동맥 혈압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뭐 높아질 수 있어요. 고혈압이 높아질 수 있는데 자, 대부분 정상 혈압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동맥혈압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혈관에 썼을 때 압력 차이가 크면 클수록 혈액량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었죠? 차이가 크면 클수록 혈액량은 그렇지 증가한다 했어. 그렇지? 아니 감소한다 누구야? 증가한다. 감소하지 않아요. 증가해요. 압력 차이가 크면 클수록 혈액량이 많아집니다.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자,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평균 동맥혈압이 지나치게 높다라고 하면은 자, 심장의 수축력은 사실 제한돼 있어요. 심장의 수축력은. 자, 그런데 평균 높아진 평균 동맥혈압에 비해서 수축력이 만들어내는 그런 압력 차이가 크지 않으면은 혈액량은 조금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1회 박출량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통 우리는 애프터 로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자, 심실의 수축력입니다.
심실의 수축력.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심실의 수축력이 증가될 수 있어. 자, 어떻게 증가할 수 있냐면은, 자, 우리 이제 전 슬라이드에서 자, 교감신경계 말단들이 심실의 중격 자심실 근육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교감신경 말단에서 뭐를 분비한다? 어떤 걸 분비할 수 있다? 교감신경 말단에서 분비하는 신경 전달 물질. 그렇지, 노아드레날린이에요. 그죠? 노아드레날린, 노에피네프린. 자, 그리고 노에피네프린은 이제 교감신경 말단에서 분비를 하지만은, 자, 그리고 부신에서, 자, 이렇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은 부신 수질이에요, 수질. 자, 부신 수질에서 또 뭐를 분비하냐면은, 이 에피네프린을 분비합니다, 에피네프린. 그럼 얘는 혈액 속에서 녹아서 계속 돌고 있을 거고, 노에피네프린은 신경 말단에서 계속 분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린 합쳐서 이거를 우리는 카테콜아민이라고 해요. 카테콜아민이라고 부르는데, 이 카테콜아민이 증가하게 되면은 심실의 수축력 자체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심실의 수축력 자체를. 자, 그래서 지금 이 아래 내용을 제가 위에서 같이 설명한 거예요. 자, 심실의 수축력 자체를 증가시킨다. 즉, 좌심실 근육, 우심실 근육의 수축력을 증가시켜서 더 많은 양의 혈액을 펌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 중에는 1회박 출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대부분 1회박 출량이 증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 EDV예요. 하나 EDV이고 또 하나는 자, 수축력입니다. 심실의 수축력.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그러면 1회박 출량에 영향을 미쳤던 엔드 다이아스토릭 볼륨, 심실 이완기말의 용량, 혈액량, 자, 혈액량에 대해서 자, 영향을 미치는 또 요인들, 하부 요인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자, 여러분들 이건 중요한 이제 메커니즘입니다. 하나는 프랭크 스탈린 메커니즘이에요. 프랭크 스탈린 메커니즘. 자,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자, 그럼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큰 힘으로 좀 더 큰 힘으로 수축하게 되면은 자, 수축하게 된다. 자, 뭐가? 자, EDV가 더 큰 EDV, 더 큰 EDV.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EDV가 커질수록 조금 더 큰 힘으로 이제 수축력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주로 이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뭐에서 기인되냐면은 벤트리클의 스트레치야. 벤트리클 스트레치. 심실이 얼마큼 스트레치가 될 수 있냐. 자, 여러분들 이런 개념으로 한번 볼게요. 음, 여러분들 이게 적절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운동 중에 제가 아까 혈액량이 증가한다고 얘기했었고 혈액량이 심실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 자, 안정시에 자, 벤트리클이 이만큼 수축이 돼요. 자, 이만큼 이완이 돼요.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자, 이만큼 이완이 됩니다. 이렇게 이완이 되는 이유는 당연히 심실에 더 많은 양의 혈액이 오기 때문에 심실이 더 넓게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고무줄로 봤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고무줄을 자, 길게 당겨서 놨을 때랑 짧게 당겨서 놨을 때랑 자, 누가 더 힘이 세죠? 여러분들 수축하는 힘이 누가 세요? 길게 당겼을 때죠. 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로.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뭐 운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야구공을 던질 때 던지기 전에 자세를 뭐라 그럽니까? 자, 공이 날아가기 전에 우리 어떠한 준비 자세를 취하잖아. 그렇지, 와인드업. 와인드업이에요. 자, 와인드업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즉, 혈액량이 심실에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심실의 근육은 더 스트레치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더 큰 힘을 만들어서 수축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더 높은 1회 박출량을 보일 수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 뭐에 의존적이다? 자, 베너스 리턴이에요. 즉, 베너스 리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자, 이것도 적어 드릴게요. 베너스 리턴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은, 정맥 활류량, 내지는 정맥 회기량이에요. 이게 지금 한 명한테만 갖다 잠깐만. 다시. 정맥 활류량, 정맥 회기량.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맥 활류량, 정맥 회기량.
자, 이게 베너스 리턴인데, 즉 정맥을 타고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에 의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이미 이제 뭐를 알고 있냐면은 운동을 할 때 좌심실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심장 자체로 들어오는 혈액량은 증가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과연 자, 무엇을 통해서 증가될 수 있냐? 자,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자, 첫 번째는요. 자, 베너 컨스트릭션이에요. 베너 컨스트릭션. 자, 우리가 자, 이 용어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 베소 콘스트릭션, 베소 콘스트릭션. 자, 이거는 동맥의 수축이에요. 동맥의 수축. 동맥의 수축을 의미하고, 자, 베노 콘스트릭션. 그러니까 바소는 동맥, 베노는 정맥의 수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각 정맥마다, 각 정맥마다 또 교감신경계 내지는 부교감신경계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운동을 하면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서 정맥에 작용하게 되면은 정맥의 수축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 어제 이런 그림 그렸었죠? 자, 정맥, 자, 그래서 이 정맥 자체를 수축시키기 때문에 얘네가 좀 더 용이하게 우심방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혈액량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자, 또 하나는 스켈레탈 머슬 펌프입니다. 골격근 펌프에 의해서 정맥 활류량이 증가할 수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제가 그림이 없나? 아, 그림 있네. 자, 이 그림 보시면 돼요, 이 그림. 자, 지금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맥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제 위치해 있냐.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피부 표면에서 정맥 보여야 안 보여요? 피부 표면에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손 등 봐봐. 정맥이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죠? 자, 피부에서 보이는 정맥들은요, 대부분 아주 큰 정맥들은 아니에요. 큰 정맥들은 아니고 얘네는 보통 표면 정맥이라고 그래요. 표면 정맥. 자, 그리고 표면 정맥에 반대되는 게 계제 정맥 내지는 삽입 정맥이라고 얘기합니다. 약간 큰 정맥들이에요. 근데 그 정맥들이 주로 어디에 이제 위치되어 있냐면은 이 근육과 근육 사이에 많이 위치되어 있어요. 근육과 근육 사이에.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여러분들, 자, 우리 근육 봐봐. 자, 근육은 자, 이렇게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는 사이클을 계속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죠? 운동 자체가 우리는 자, 리드미컬하게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수축 이완이 계속 만들어져요. 그럼 이 골격근이 수축을 하면서 자, 수축을 하면서 길이는 짧아지지만 부피는 커져요. 자, 그때 이렇게 정맥을 압박하게 됩니다. 자, 정맥을 압박하면 정맥압이 올라가면서 자, 심장으로 혈류가 더 많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게 바로 이 스켈레탈 머슬 펌프입니다. 자, 그리고 정맥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웨이 밸브가 있죠. 우리 어제 얘기했던 밸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맥의 혈액 흐름 방향도 원웨이입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운동을 하면서 수축하는 근육이 정맥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기 때문에 얘네가 심장 쪽으로 계속 혈류가 더 잘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당연히 혈액량이 증가하는 거겠죠. 그죠? 자, 또 하나는 자, 호흡 펌프입니다. 호흡 펌프. 자, 호흡 펌프는 뭐냐면은 우리가 흉부 쪽의 압력, 우리가 숨을 쉬다 보면 흉부 쪽의 압력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계속 이런 반복이 일어날 거예요. 숨을 쉬기 때문에. 자, 그런 호흡 펌프들에 의해서 자, 혈액이 또 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정시보다 모두 자,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겠죠. 활성화되기 때문에 결국 이 세 가지 요인들이 결국 정맥 활류량을 증가시킬 것이고 정맥 활류량 자, 그리고 정맥 활류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엔드 다이아스톨릭 볼륨이 증가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제 엔드 다이아스톨릭 볼륨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프랑크스타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심실은 더 큰 힘으로 수축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1회 박출량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네. 자, 자, 그러면
자, end diastolic 볼륨이랑 자, 스트로크 볼륨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Y축은 스트로크 볼륨, 자, 그리고 X축은 자, end diastolic 볼륨입니다. EDV예요. 자, 보시면 자, 일단 normal resting value예요. 자, resting value인데 자, venous return이 증가합니다. 자,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end diastolic 볼륨이 증가한다는 거고, 자, 이때 1회 박출량도 증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어떤 관계를 갖냐면은 end diastolic 볼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스트로크 볼륨도 증가하죠. 그죠? 얘가 증가할수록 얘도 증가하고, 또 얘가 증가할수록 얘도 증가하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자, 이런 관계를 우리는 정적 상관관계 내지는 양적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적 상관관계. 자,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다 보면은 앞으로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이런 관련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관계가 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얘가 증가해서 얘가 감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 자,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은 부적 상관관계. 부적 내지는 음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자, EDV, end diastolic 볼륨과 자, 스트로크 볼륨은 자, 이렇게 양적 상관관계 내지는 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맥 환류량이 증가하고 end diastolic 볼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스트로크 볼륨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머슬 펌프 얘기했고요. 자, 또 이거 봅시다. 자, 교감신경계 자극. 자, 그러니까 스트로크 볼륨에 있어서 교감신경계 자극이 효과예요. 교감신경계 자극이 효과. 자, 보시면 자, 똑같아요. 스트로크 볼륨 있고 자, EDV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자, EDV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교감신경계가 자극을 한다. 교감신경계가 자극을 한다. 자, 이 두 부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교감신경계가 자극을 하니까 스트로크 볼륨이 더 증가하죠. 그렇죠? 자, 이건 너무나 당연해. 자, 왜 그렇다? 교감신경계 말단에서 노에피네프린을 분비하고 얘네가 심실 자체의 수축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EDV가 증가한다. 자, 증가해서 1회 박출량이 증가하는 거는 심실 근육의 입장에서 상당히 수동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혈액에 많이 들어와서 쫙 늘어나줬기 때문에 자, 1회 박출량이 증가하는 거였고, 교감신경계가 작용을 하게 되면은 자, 심실 자체 근육이 흥분하는 거예요. 얘네 자체가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다 맞물리죠. 한꺼번에 나타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1회 박출량은 더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네. 심장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재미없나? 심장 어때? 재밌지? 저는 이제 지금도 심장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저는 요즘에 노화에 따른 근위축 이런 쪽을 연구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심장에 대한 연구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면은 심장이 가장 어렵긴 한데 정말 재밌긴 해. 재밌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배우면 상당히 쉽지만은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변수가 많은 게 또 심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운동 생리학에서는 어찌 보면 심장이 가장 재밌을 수도 있어. 근데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 다 느껴봤잖아. 내 심박수가 올라간다. 라는 걸 느껴봤잖아. 자,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이제 기전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들의 골격근과 더불어서 이 심장 같은 경우에도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친숙할 수도 있어. 다른 부분보다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자, EDV가 증가하는 거에 플러스 교감신경계가 또 활성화되기 때문에 수축력이 더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1회 박출량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자, 카디악 아웃풋, 박출량을 조절하는 팩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카디악 레이트, 이게 허트레이트 같은 말입니다. 허트레이트인데 허트레이트는 아까 배웠다시피 자, 부교감 신경계와 교감 신경계 영향을 받게 되죠.
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은 카디악 레이트, 즉 허트 레이트는 증가할 것이고 부교감신경계의 비율이 더 높아졌다. 즉 미주신경의 톤이 높아지면은 자, 허트 레이트는 감소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공통적으로 허트 레이트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이유는 자, 이거 질문이야. 이유는 뭐예요? 자, 뭐에서 조율의 전이를 감소시킨다? 심장이 어디 부위에서 조율의 전이를 감소시킨다? 왜 아무도 답을 못하지? 그렇지. AV 노드와 SA 노드. 일단 SA 노드가 먼저 나오는 게 맞아요. 더 도미넌트합니다. SA 노드가. 자, 공방결절에서 페이스메이커 전이를 억제하기 때문에 내지는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심박수를 조절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트로크 볼륨 볼게요. 스트로크 볼륨. 자, 스트로크 볼륨을 봤을 때, 자, 일단 우리는 프랭크 스탈링 메커니즘. EDV가 증가하면은 프랭크 스탈링 메커니즘에 의해서 스트레치가 더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수축력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건 수동적인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거기다가 교감신경계 어차피 활성화되잖아요. 그 교감신경 말단들이 심실에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의 수축력 자체를 능동적으로 증가시켜요. 자, 그에 따라서 또 수축력이 증가하고 스트로크 볼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엔드 다이스톨릭 볼륨은 이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거기다가 평균 동맥 혈압이 올라가면은 스트로크 볼륨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압력 차이가 얼마큼 있냐에 따라서 일회 박출량이 또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될 때, 자, 운동을 할 때는 주로 자, EDV, 그다음에 자, 교감신경계 활성화. 자, 얘네가 함께 중첩이 돼서 이 스트로크 볼륨을 증가시키게 되고, 그리고 운동할 때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하니까 결국엔 자, 카디악 아웃풋도 더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팩터가 뭐냐면요.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심실의 수축력이야. 심실의 근력. 자, 심실 근육의 근력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 운동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스트로크 볼륨이 110이었어요. 그다음에 얘는 180이었지. 자,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의 1회 박출량이 높은 이유가 제가 뭐라고 설명했었죠, 어저께? 기억나시나요? 뭐라고 설명했었지? 자, 운동하면 좌심실 근육이 두꺼워진다 그랬어요. 좌심실 근육이.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극단적으로 그리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좌심실 근육을 봤을 때 자, 요만한 근육이랑 이만한 근육이랑 자, 1번과 2번. 자, 누가 힘이 세겠어요? 누가 더 힘이 셀 것 같아? 당연히 2번이죠. 그렇죠? 자, 운동을 하면은 좌심실 근육이 커지면서 수축력 자체가 증가합니다. 실제로 증가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회 박출량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심박수와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하나 드리면은 여러분 아까 우리가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안정시 심박수가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낮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이유가 바로 부교감신경계의 톤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대신에 얘네들은 이렇게 심장의 근육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한번 짜낼 때 더 많은 양의 혈액을 짜낼 수 있어요. 안정시에도. 자,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은 트레이닝에 의한, 운동에 의한 스포츠 심장으로의 변화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마라토너가 누구죠? 가장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 마라토너. 자, 누굴까?
누구냐면은 황영조예요. 황영조. 황영조. 자, 황영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1회 박치량은 내가 모르죠. 모르는데 안정시 심박수가 몇 박 되는지 아세요? 보통 우리가 안정시 정상 범위가 60에서 80이잖아. 그지? 자, 황영조 마라토너예요. 그럼 당연히 좌심실벽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울 겁니다. 자, 얘의 안정시 심박수가 몇 박일까? 몇 박 정도 될 것 같아? 40박은 거의 코끼리 수준이야, 코끼리. 40박은 코끼리고 약 45박에서 50박 사이예요. 45에서 50박.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상당히 조금 뛰죠. 자, 대신에 더 많은 양의 혈액을 펌핑할 수 있습니다. 자심실 근육이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우리는 스포츠 심장이라고 불러요. 스포츠 심장. 자,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심장으로의 변화가 운동을 통해서 유도될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43분. 이제는 우리가 뭐 혈관도 조금 받고 심장도 받기 때문에 혈액을 볼게요. 혈액을 보겠습니다. 혈액을 보게 되면은 일단 혈액은요. 자, 어떻게 나눠질까요, 여러분들? 혈액은 크게 혈장과 혈구로 나눠져요. 혈구. 혈장과 혈구. 자, 그래서 이 혈장, 이 플라즈마 혈장입니다. 자, 혈장은 자, 혈액에 있어서 이제 물성분이야. 물성분. 자, 물성분이고 뭐를 갖고 있냐? 이 안에 여러 가지 이온들. 이제 소디움, 뭐 클로라이드, 칼슘.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프로테인, 단백질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호르몬. 자, 호르몬들이 혈장 속에 녹아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혈구. 혈구는 뭐냐면은 혈액 속에 있는 고체 성분입니다. 고체. 즉 고체라는 얘기는 세포. 자, 세포나 혹은 다른 고체 성분을 포함해서 다 혈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혈액 속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세포. 자, 당연히 레드 블러드 셀입니다. 레드 블러드 셀. 적혈구죠, 적혈구. 자, 얘는 일단 뭐를 갖고 있을까? 헤모글로빈을 갖고 있어요. 헤모글로빈을 갖고 있어야지만 뭐를 운반할 수 있다? 옥시겐, 산소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자, 헤모글로빈 하나당 산소 4분자, 4분자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4분자가 붙을 수 있는 자, 바인딩 사이트, 붙을 수 있는 사이트, 붙을 수 있는 부위가 존재합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세포는 화이트 블러드 셀이에요. 자, 얘는 백혈구죠, 백혈구. 자, 얘는 어떤 감염. 자,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는 화이트 블러드 셀이고, 백혈구고요. 자, 또 하나는 자, 플레틀렛. 자, 이거는 혈소판입니다, 혈소판. 자, 혈소판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자, 뭘까요? 블러드 클로팅이에요. 자, 블러드 클로팅이 뭐죠, 여러분들? 혈액의 응고작용이죠, 응고작용. 자, 응고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게 혈소판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보면 좋은 것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우리 그 북상경화나 동맥경화에 있어서 이 화이트 블러드 셀이랑 백혈구랑 혈소판은 그렇게 좋은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혈관의 탄성을 잃게 만드는데 가장 선봉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가. 근데 어찌됐든 얘네 좋은 역할은 일단 우리가 혈액 응고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방어 시스템 내지는 이제 뭐 우리 항상성 유지하는 시스템에서 상당히 중요할 수 있지만은 질병과 관련해서 얘네가 안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을 모두 합쳐서 얘네가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할 때는 주로 자, 헤마토크릿이라는 용어를 써요. 헤마토크릿. 자, 혈액에서 이 세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갖다가 우리는 헤마토크릿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 시간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운동을 하면 여러분 땀이 나죠. 그렇죠? 땀이 날 것이고 그 땀은 주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혈액에 있는 혈장이 빠지는 거예요. 혈장 성분. 자, 혈액 속에서 혈장 성분이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럼 혈액에 혈장이 빠지면은 혈액의 점성은 어떻게 돼요? 혈액의 점성. 혈액의 점성은 어떻게 될까? 자, 혈액과 물의 가장 큰 차이는 점성을 갖고 있다, 갖고 있지 않다예요. 자, 점성이라고 하는 거는 끈적끈적한다라는 거죠. 그치? 자, 그 말 그대로 진득해져, 정말. 찐득해집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해서 혈액 속에 자, 혈장 성분이 땀으로 배출되게 되면은 자, 상대적으로 뭐가 높아진다?
이 헤마토크릿이 높아지는 거예요. 헤마토크릿이. 자, 즉 혈액의 점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이 헤마토크릿. 혈액이 상대적으로 혈액 속에서 상대적으로 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이 헤마토크릿이 높아진다. 자, 그래서 혈액이 찐득찐득해진다. 점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출석 체크 한번 더 점검하고. 자, 이송민, 왕장원, 김동현, 이지훈, 정지현, 조인중, 최현민. 자, 들어온 친구 이름 적어주세요.